그러니까 러일 전쟁이라고 내용이 출발이 되는데 자, 우리 한반도 지역을 노렸던 주변의 강대국들이 일본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죠. 어떤 나라들이 한반도를 노렸지?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이웃나라 청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었잖아요. 이런 주변의 강대국들이 모두 다 한반도에 자신들의 지배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단 말이야. 지난 시간까지 배운 1890년대에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894년에 청일전쟁으로 일단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청나라는 떨어져 나갔어. 일본이 이겼으니까 더 이상 한반도에 대해서 청나라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누가 된 거죠? 러시아하고 일본이 된 거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1890년대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일본이 무슨 사건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 조선의 정부가 러시아랑 가깝게 지내면서 막 친러 세력들이 형성이 되니까 있을 수 없는 일,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러시아가 기회를 포착해서 고종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데려가는 아관파천을 단행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즉 정리를 하자면 한반도와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해서요. 러시아랑 일본의 그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진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갈등이 점점점 심해지더니 1900년대 들어와서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러일 전쟁이 몇 년에 시작되냐면 1904년에 시작돼요. 그래서 1905년 여름에 전쟁이 끝나요. 자, 근데 전쟁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일어나기 좀 전부터 전쟁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02년부터 한번 살펴볼 거야. 일본이 이제 러시아를 조금 제거를 해야 되겠어. 한반도를 자신의 지배권 안에 넣기 위해서. 일본이 굉장히 빠르게 강해지고는 있었지만 러시아라는 나라도 군사력이 만만치 않은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러시아랑 단독으로 1대1로 싸우기는 조금 힘들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러시아랑 사이가 되게 안 좋은 나라가 하나가 있네.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예요? 영국이었죠. 실제로 1885년에 러시아가 남쪽으로 진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 남해안의 거문도를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은 공동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일본과 영국 사이에 1차 영일 동맹이 체결되게 됩니다. 둘 다 목표는 러시아 타도야. 자, 이렇게 해서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서로 지원을 하기로 약속하고 1904년 2월 8일 드디어 러일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러일 전쟁이 터졌어. 우리나라 비상이야. 왜? 러시아 우리 북쪽에 있고 일본 우리나라 동쪽 바다 너머에 있잖아요. 둘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가 피해를 볼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리의 고종 황제는 중립국을 선언해요. 우리는 이 전쟁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끼어들지 않겠다라는 거지. 하지만 고종 황제의 이런 선언은 일본에 의해서 너무나 우습게 무시되어 버립니다. 러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불과 한 보름, 15일밖에 지나고 나지 않아서요. 일본에 의해서 거의 반강제로 둘 사이에 한일 의정서라는 이름의 일종의 조약이 체결돼요. 한일 의정서라는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조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야. 군사 요충지를 장악할 수 있다. 누가 누구의 군사 요충지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거냐면 자,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일본은 섬나라야. 근데 러시아는 우리 한반도 위쪽 두만강 너머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전쟁이 유리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우리나라 한반도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전쟁이 유리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 대한제국의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고종 황제에게 압력을 넣었고 그래가지고 체결된 게 한일 의정서예요. 한반도에 있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 요충지를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한일 의정서였다. 진짜 나쁘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한일 의정서의 핵심이고. 자,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같은 1904년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또 한 번의 조약이 체결되니 이름하여 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게 체결돼요. 각각의 조약에 담겨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단골로 출제되니까 반드시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1차 한일 협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고문 파견. 자,
여기서의 고문이라는 존재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떤 정부의 특정 분야에 지식이라든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고문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교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충고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외교 고문. 그 다음에 만약에 군사력을 운영하고 뭐 국방력을 강화하고 이런 걸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뭐 군사 고문. 이런 존재를 우리가 고문이라고 하는데 1차 한일 협약이 체결돼서요. 일본이 임명한 사람을 우리나라 각 분야의 고문으로 임명을 하는 거지. 일본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외교 분야와 재정. 정부가 돈을 세금을 걷고 그 돈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걸 재정이라고 하지. 외교 분야와 재정 분야에 일본이 임명한 고문이 파견이 됩니다. 외교 분야의 고문이 바로 누구였느냐? 미국인 스티븐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스티븐스는 대표적인 친일파 성향이 아주 강한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가 임명이 됐고 다음 재정 분야의 고문으로는 메가타라고 하는 일본인이 임명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문을 파견했다. 일본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이게 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연이어 체결되면서 1904년이 지나갔고요. 드디어 1905년으로 넘어옵니다. 여름에 드디어 러일 전쟁이 끝나게 돼요.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아니지만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안타깝게도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항상 둘 사이에 뭐가 체결돼? 조약이 체결되잖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체결된 조약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포츠머스 조약이었어요. 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조약은 아니니까 둘 사이에 체결한 거니까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포츠머스 조약의 핵심은 결국 러시아가 이제 한반도에서 발을 빼겠다. 이제 한반도는 일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게 포츠머스 조약의 핵심이죠. 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경쟁하던 강대국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청나라 떨어져 나갔죠? 러시아 떨어져 나갔죠? 이제 한반도는 일본의 손아귀에 완전히 거의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을 모두 다 만들어 놓고 같은 해 1905년 11월 17일에 드디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너무나 싫지만 무엇이 체결된 거예요? 을사늑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을사늑약, 선생님 을사조약인데요. 을사조약이 사실 을사늑약과 같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을사조약이라고 하지만 사실 조약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국가와 국가의 이제 대표, 대통령이든 왕이든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그게 조약이 유효한 거거든. 근데 을사조약은요. 고종 황제가 동의를 하지 않은 조약이에요.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강제로 체결됐다 그래서 강제라는 단어 늑을 넣어서 을사늑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을사조약보다는 늑약이라는 표현을 좀 더 당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안타까운 을사늑약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 늑약이었는지 조약이었는지 옆으로 가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늑약이 체결된 게 1905년 11월 17일이라 그랬어요. 이 조약의 가장 핵심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죠. 선생님이 미라클 노트에 시험 100% 출제라고 써놨습니다. 두 가지 내용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을사조약의 체결로 첫째,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권리 중 외교권을 일본이 빼앗아갔습니다. 박탈해버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정치에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을 하기 위해서 간섭 기구를 설치했으니 그 기구의 이름이 통감부예요. 자, 외교권을 빼앗아가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이건 무엇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본이 너네 나라 대한제국의 정치에 간섭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참고로 내정 간섭을 하는 기구 통감부의 가장 높은 직책을 통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감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일대 통감, 초대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첫 번째 통감으로 부임해 온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같죠? 바로 아래쪽에 내려가서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일단 기억하시고요.